안녕하세요, 호돌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종목인데요. 수년째 물려 계신 분들도 많고요. 주변에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크게 둘러 다니는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오래 물려 계시거나 LG 디스플레이를 무조건 기피하시거나, 특히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분들께서는 기피 대상 종목으로 많이들 언급하시곤 하는데요. 사실 그럴듯한 이유가 몇 있습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는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TV용 디스플레이는 LG전자라는 믿음직한 매출처가 있고, 매출처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스마트폰 시장과 다른 구조로 인해 시장 파이 확대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제품은 최근 들어 뚜렷한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OLED에 들어서 기술력을 빠르게 확보하지 못했던 점도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삼성그룹과 달리 전방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실패로 인해 수직 계열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LG 디스플레이는 설비 교체와 설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업황이 매우 좋을 때가 아니라면 벌어들인 현금의 상당 부분을 설비 투자에 다시 사용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LG 디스플레이는 업황이 크게 악화되며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보다 설비 투자에 압도적으로 많은 현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무 구조가 크게 악화되었고, 해외까지 나서며 사채를 발행하게 된 점도 가치 투자자에겐 리스크 요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업종 특성상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장부상의 금액과 실제 가치와의 큰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요.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재무제표에 기입된 수치보다 훨씬 낮으므로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께는 적정 가치 산출이 어렵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LG 디스플레이가 쉽게 물러나지만도 않을 것입니다. LCD 산업을 주도해왔고 대형 OLED 산업에서도 선두에서 시장을 개척 중이니까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 논하려면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단일 사업부로 이루어져 있죠. LG 디스플레이의 대표적인 제품은 LCD입니다. 작은 크기부터 TV용 LCD에 걸쳐 IPS와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유명하듯 LG 디스플레이는 가장 고사양 및 최고 품질의 LCD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외에 전자칠판 등 특수 LCD가 수익성을 책임지고 있기도 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취급하는 나머지 두 제품은 OLED인데요. OLED는 TV용 OLED와 스마트폰용 OLED 두 가지로 나뉩니다. LCD와 달리 TV용과 스마트폰용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기술력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TV용 OLED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해 시장을 나 홀로 개척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용 OLED 시장으로의 진출은 매우 늦었습니다. 늦게까지 LCD를 고수했고 OLED를 만들어도 사줄 고객도 마땅치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믿을 구석인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에서 삽질을 지속하고 있었죠. 그러나 시장의 트렌드는 OLED로 변하게 되었고, 뒤늦게 뛰어든 LG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용 OLED의 개발과 양산에 실패하며 시장 진입이 더욱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017년이 시작할 때에만 해도 LG 디스플레이의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2017년 1분기에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그 규모는 1조 원을 뛰어넘었죠. 여기서 잠시 블로그에 영상보다 자세한 포스팅을 남겨두었으니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특히 유튜브로 저를 처음 아시는 분들께서는 꼭 블로그도 방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는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이라는 기록 아래에 그늘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력 사업이었던 LCD 부문에서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에 투자한 주주분들은 물론 일부 애널리스트까지 이러한 그림자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영역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일부 증권사는 LG 디스플레이의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부정적인 전망을 하기도 했지만, 일부 증권사는 이러한 LG 디스플레이의 최대 수준의 실적이 꾸준히 이어지며 연간 무려 4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는 최대 영업이익을 끝으로 끝이 없는 하락의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이클의 끝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2017년 초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모두 대형 디스플레이서의 주력 사업은 LCD였습니다. 비록 LG 디스플레이가 TV용 OLED 사업에 일찍이 진출했습니다만 그 물량이 매우 미미해 LCD 대비 3%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문제는 중국과 대만의 경쟁사들이 공격적으로 LCD 캐파를 늘렸고 단순히 물량만 늘린 것이 아니라 10.5세대에 해당하는 차세대 공정을 도입하여 공격적으로 원가 절감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막강한 경쟁사인 BOE와 CSOT는 불과 1년 뒤인 2018년에 차세대 공정 기반의 대규모 신규 LCD 라인의 가동을 앞두고 있었죠. 이들 업체가 10.5세대 공정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생산을 늘리게 되면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에게는 무조건 불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 업체들의 생산 공정은 7세대와 8세대에 머물러 있었고 세대가 낮을수록 원가 경쟁력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도 경쟁업체보다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업체들을 따라 10.5세대에 투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LCD는 지능 산업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해봤자 출혈 경쟁만 이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나마 LG 디스플레이는 의존할 곳이 없진 않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IPS 고사양 디스플레이를 브랜딩하여 밀고 있었고요. 또한 초고화질 디스플레이였던 UHD도 주력 제품으로 밀고 나가며 프리미엄 LCD 시장 내 선두에 위치해 있었죠. 따라서 LCD 경쟁이 과열된다 하더라도 타 업체들 대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며 어느 정도의 가격 하락까지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판이었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애플은 2017년에 출시되는 아이폰 중 일부 제품에 OLED를 채택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하던 제품이었죠. LG 디스플레이는 아이폰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의 OLED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일부도 경쟁사에게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LG 디스플레이는 LCD에 기대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빠르게 사업 구조를 재편해서 OLED 사업을 확대해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추격을 쫓아내야만 했었죠. 하지만 말이 쉽지 매우 어려웠습니다. 먼저 TV용 OLED는 생산 라인을 확대한다 한들 기존 LCD 고객사를 빠르게 OLED로 끌어오기 쉽지 않았습니다. OLED 패널의 가격이 LCD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OLED는 LCD 대비 제조 공정도 많고 들어가는 장비도 많고 소재도 비싸기 때문에 LCD보다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여기에 더해 OLED는 기술력이 낮아 LCD와 같이 10.5세대 공정을 도입할 수도 없던 시기이므로 아무리 공정을 단순화하고 저렴한 소재를 쓴다 한들 원가 경쟁력에서 무조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TV를 무조건 싸게 만들어 싸게 팔아야 하는 TV 메이커 입장에서는 OLED를 선뜻 도입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고객사가 한정되다 보니 무작정 OLED 라인을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용 OLED는 더 심했습니다. 세계 시장을 독점 중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뒤를 쫓는 후발주자였고 TV용 OLED와는 기술력도 다르고 기술적 진입 장벽도 높고 제품 사양도 높았습니다. 장비도 다르고 공정도 다르고 소재도 달라서 경쟁사를 빠르게 쫓아가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LG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용 OLED 고객사가 매우 제한적이었죠. 이러한 이유로 2017년은 LG 디스플레이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OLED로 전환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다 2017년 7월 드디어 LG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OLED 추가 투자 계획을 공시합니다. 국내 스마트폰용 및 TV용 OLED에 7.8조 원을 투자하고 중국과 합작법인을 만들어 LG 디스플레이에 1.8조 원 투자와 중국의 투자를 합쳐 중국 내 TV용 OLED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투자까지 합치면 2020년까지 무려 2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셈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OLED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LCD 사업을 안정적으로 축소할 수 있으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OLED 투자는 2019년까지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고 그동안 LCD 산업은 가격이 비교적 완만하게 하락하며 LG 디스플레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은 낼 수 있으리라 기대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OLED에서 최대한 빠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LCD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에 빠르게 OLED 업체로 재평가받을 수 있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LCD 가격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점점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TV 시장이 시장 예측 대비 빠르게 둔화되었습니다. 수요가 대폭 감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BOE와 CSOT 등 중국 업체들의 2018년 10.5세대 가동을 앞두고 TV 업체들이 LCD의 구입을 딜레이하는 결과까지 초래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LCD 캐파가 더욱 확대하면 확대될수록 LCD 가격은 더 낮아질 텐데 굳이 재고를 잔뜩 비축해가며 LCD를 미리 사둘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OLED로 전환하는 데에는 최소한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여전히 최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LCD 업황이 꾸준히 악화되며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2017년 중반에서 말쯤
LG 디스플레이의 올레드 진출 기대감만을 가지고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분들은 길고 긴 지옥의 시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쯤 4만원에 가까운 최고점을 끝으로 장기간에 걸쳐 4분의 1 토막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불과 수개월 사이 LCD 가격은 예상보다 빠르게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2018년 들어 일부 수익성이 낮은 LCD 패널은 손익 분기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TV 시장 침체로 TV용 LCD 수요 감소까지 겹치게 되니 매출도 크게 감소하며 결국 LG 디스플레이는 최대 영업이익을 낸 지 1년 만인 2018년 1분기에 무려 1000억원 수준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1조원의 영업이익은 이미 온데간데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이클의 하락은 매우 급격하고 빨랐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이란 타이틀에서 빠져나오기도 전에 수개월 만에 이익은 바닥까지 내리꽂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BOE 등 중국 경쟁사들의 10.5세대 LCD 양산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LCD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이제는 제품을 팔수록 손해인 구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BOE와 CSOT 같은 기업들이 10.5세대 LCD 생산을 앞두고 있던 2018년 초 TV 업체들은 LCD의 구매를 더욱 주춤하게 되었고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기존의 사업자들도 눈치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으니 물량을 선점하기 위해서 기존 제품의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됩니다. 웬만한 LCD 제품군은 손익분기점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LG 디스플레이에게 긍정적인 소식도 간간히 흘러나옵니다. 중국 업체들의 65인치 및 이상급 수율 확보가 예상보다 느리다. LG전자 외 소니가 올레드 TV의 새로운 고객사로 합류하게 되었다. 광저우시가 LG 디스플레이 합작사 설립을 허락했다 등등의 이야기가 단기적인 LG 디스플레이 주가를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한 긍정적인 노이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중 LCD 가격 하락도 2018년 중반 들어서 일시적으로 주춤합니다. 적자의 늪으로 빠진 LCD 업체들이 눈치 작전을 펼치면서 제품 판가를 일부 인상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BOE가 중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줄어든 가운데 10.5세대 새로운 신공정의 수율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시장의 우려도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수요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공급선의 눈치 보기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LG 디스플레이는 일시적으로 흑자 전환을 나타냅니다. 2018년 하반기는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의 대규모 올레드 투자가 진행되고 있었고 아직 이로 인해 발생할 감가상각비 등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LCD의 판가가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아니었으며 새로이 생산할 올레드의 품질이나 매출처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환경을 평가하기엔 디스플레이란 영역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경쟁 구도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정보도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악재가 마무리된 것만 같았고 LCD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익이 턴을 하며 흑자 기조를 나타낸 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시금 LG 디스플레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물타기와 같은 추가 매수와 신규 유입도 활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약 6개월간 희망 고문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2018년 중반을 시작으로 LG 디스플레이 주가는 잠시나마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들어 LCD 가격은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BOE, CSOT, HKC 등 신규 LCD 라인의 가동이 더욱 확대되었고 각 업체들의 생산 수율까지 올라가며 LCD 공급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가격 하락이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동안 LCD 가격의 하락을 주도했던 비교적 낮은 사양의 LCD 말고도 65인치 및 UHD급의 고사양 LCD 가격도 뚝뚝 떨어져 나갔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쟁사들이 프리미엄 라인까지 가세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가격이 30%씩이나 급락하며 가격 그래프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프리미엄 LCD 라인을 믿고 있던 LG 디스플레이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LG 디스플레이에게 더 큰 문제는 LCD의 가격 하락이 올레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올레드는 혁신적인 공정 변화 없이는 원가를 크게 낮추기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LCD 가격이 날로 하락함에 따라 TV 업체들은 더욱 LCD 채용을 늘리는 반면에 올레드에 대한 관심은 기대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LCD 가격 하락은 올레드 매출 확대의 지연으로 이는 곧 올레드 투자 확대의 지연으로 이는 곧 LCD 공급을 축소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특히 고사양 LCD의 가격이 떨어지니 TV 업체들은 굳이 프리미엄급 고사양 TV 제품에 올레드를 고집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TV용 LCD만 문제를 일으켰다면 다행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스마트폰용 올레드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생산량마저 삼성 디스플레이와 경쟁하기엔 제품의 경쟁력이 너무나 낮았습니다. 이에 반해 애플은 아이폰의 OLED의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용 LCD의 축소를 의미하고 스마트폰용 LCD의 경쟁 강도를 더욱 높이게 됩니다. LG가 납품하는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TV용 LCD와 스마트폰용 LCD가 모두 고전하며 LCD 사업부의 수익성은 날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희망을 걸어야 할 곳은 OLED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투자에 들어갔던 OLED 라인이 하나 둘 가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증설을 마치고 설비를 가동하게 되면 곧 대규모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현금이 유형자산으로 바뀌는 과정이었을 뿐이었지만 이제는 유형자산의 가치가 대거 상각됩니다. 앞으로 OLED 라인의 가동이 늘어날수록 상각비는 더욱 커지게 되고 악화된 LCD의 수익만으로는 OLED의 상각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OLED의 매출이 빠르게 확대되어야만 비용을 최대한 메꾸며 적자를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